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식 기자입니다. 네, 홍 기자, 우리 이번에는 저번 편에 이어서 자궁경부암 공동 1위 명의를 찾아서 어디 왔습니까?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네, 1위로 꼽힌 교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승이라고 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락을 받고 굉장히 놀랬고요. 발령받은 이후로 이제 경부암 환자분들은 계속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워낙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계속 놓지 않고 있었던 포인트가 아마 좀 점수를 잘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정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나 기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암 바이러스 타입이냐 아니면은 어떤 유전자냐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RNA라고 해서 종류가 많습니다. 나온 게 거의 제가 밝힌 것만 해도 지금 한 10몇 가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실제로 저희 코로나 백신 나와서 이제 RNA 항체 바이러스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쪽 부분으로 약제 개발 등등등도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휴먼에 적용하기 어렵고요. 동물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좀 더 노력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하는 게 이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치성 재발성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굉장히 좀 쓸 때 와닿지는 않는데, 여기 어떤 용어인지 좀 알려주시죠. 난치성이라면 실제로 이제 자궁경부암의 1차 치료는 초기인 경우는 수술, 그리고 진행성인 경우는 방사선요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요법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의 암등은 그 주변으로 이제 쭉 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운데가 아니고 골반 벽 쪽으로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에 사람이 움직이는,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 감각을 느끼는 이런 기관 등등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이 통증이 조절이 안 됩니다. 진행이 되면은, 조절 안 되신 분들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표현을 쓰세요. 마약성 진통제도 안 되고, 재작년인가 환자분, 젊은 28살 된 환자분은 결국 계속 소리 지르시다 결국에는 아예 그냥 재워드리는 방향으로 말기를 맞이하셨던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암입니다. 이 난치성, 그렇게 골반 벽 쪽으로 치면 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술을 했던 분이 독일에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논문을 쓰셔가지고 제가 교수 발령 받을 때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단기 연수도 갔다 왔었는데, 단기 연수 때도 그 교수님 이제 연구실 가서 그런 거에 상담했었지만 결국 그 교수님이 수술한 거는 거의 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이제 환자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적응증이 돼서 수술을 그래도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안다고 환자분 동의서 받고 했는데, 결국엔 수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피가 그때 한 수혈 한 80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술 한 9시간 정도 하고. 그런데도 그때는 나름대로 잘했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완벽하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분은 또 돌아가셨죠. 이제 결국엔 그쪽 부위에서 재발하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경험이 생기니까 그 수술을 받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완치를 못해도 일단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건 아는데 이 수술을 받으신 분 특징이 냄새가 안 나고 가족분들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수술을 할 자격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이분들을 완치보다도 당신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목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은 치료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치성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좀 수술법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가 있던 중앙에서 하게 되면은 방광하고 장하고 질 부위만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수술은 그쪽에 있는 혈관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단 대동맥, 대정맥에서 혈관이 갈라지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지는데 이 반을 아예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혈관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은 혈관이 골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쌓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겁니까?
요즘은 좀 빨라졌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냥 떼는 것만 할 때는 예전에 할 때는 거의 9시간 했는데 요즘은 한 3시간 정도면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그게 제거가 났을 때 다른 데 재건하는 수술, 뭐 비뇨의학과 교수님이나 외과 교수님들이 도와주는 수술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9시간. 네. 명의들이 추천한 명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수술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자궁경부암 백신 되게 성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 뭐 중학생 맞아야 뭐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그러면 성경험이 없는 젊은 여성만 효과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도 뭐 40대에도 사실 좀 예방된다면 맞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홍 기자도 맞았지만 홍 기자 나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가능하면은 성경험을 갖기 전에, 그리고 걷기 전에 충분한 항체에 대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나이를 이제 선정을 했을 때 성경험 나이를 고려해서 13세, 15세 정도로 잡았던 것 뿐이고요. 젊은 분들이 코스를 다 밟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100%가 예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후의 분들도 70%에서 65% 정도는 예방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몸 관리에 신경을 못 쓰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으셔도 되지만 그냥 국가검진만 잘 받으셔도 조기에 발견된다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맞으시는 게 어떤 나이대든지 간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난치성, 재발성 자궁경부암 치료를 일단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그 기대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이거 수술을 권고드리는 거는 뭐 제가 수술을 뭐 험하게 하고 잘한다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대안이 없는 분들입니다. 뭐 재발하시고서 뭐 항암이든 명확항암제든 뭐 등등 하시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분들이 중에서 상당수가 수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하루가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내가 병이 없이 하루를 산다라는 건 그분들한테는 돈을 주고도 못 얻는 영광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보세요. 저도 약간 좀 병이 있습니다. 뭐가 좀 이명병이 있는데 몸이 안 좋으면 계속 우웅거리거든요. 근데 눈 뜨고 나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눈 뜨면은 계속 통증이 생기신 거죠. 이게 사람 완전 미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몇 개월이라도 자유롭게 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술은 치료긴 치료인데 절대로 이걸로 환자분들한테 뭐 완치 희망 이런 걸로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사실 자궁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궁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요령도 좀 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좀 질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경부암 쪽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과서적으로 나온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결국에는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기 환자도 보신 것처럼 저희 태시반약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어떤 환자가 기침 팍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은 괜찮아요. 저만 걸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이 바이러스의 어떤 일정량이 노출됐을 경우에 어떤 여성분들은 그만큼 빨리 감염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된 노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관건인데, 바이러스의 특징은 점막, 점액 뭐 이런 쪽에서 잘 살아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유입이 됐었나, 대표적인 게 이제 뒷물이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감염이 될 수가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되고요.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받지는 않지만은 권고드리는 거는 부정출혈, 그러니까 내가 예측 못했던 출혈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은 직업이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꼭 자주 검사를 받으시고 언제든지 초기에 안전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게 경부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자들은 화장실 이런 데 대중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좀 감염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비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 쫙 쏠 때요. 그런데 누군가 뭔가 이게 분비물이 왕창 묻었다. 뭐 이런 경우에서 팍 쐈는데 그 코로나도 보면은 파티클이 작으니까 몇 미터 날아간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가능은 하지요. 근데 가능은 한데
한 번으로 이렇게 막 확 잘못된 그러진 않고요. 네, 교수님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되게 궁금하고요. 또 환자들한테 당부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는 이제 나이가 저도 먹고 있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예 가끔 이제 이거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동네 분들 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좀 이렇게 되게 되는데 농담이고요. 일단은 이 경부암 환자분들은 저는 외로운 병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 와이프나 가족들, 그래 좀 더 저 딸이 셋인데 여성분들한테 더 많은 신경 쓴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외롭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검진, 예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설령 이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의 기회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경부암 환자분들은 외롭지 않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우리 시스템에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기에 앞서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문장씩 읽으면 교수님께서 OX 요걸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인유도 바이러스 HPV는 우리 주변에 흔하다. 교수님 답변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흔하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고요. 이 바이러스 감염을 병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일단은 좀 고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들어온 바이러스의 80%는 자연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15% 정도가 이제 지속 감염이 되고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비위생적이어서 감염된다. 맞나요? 하나, 둘, 셋. 예. 아니다. 야, 아무래도 좀 비위생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비위생에 대한 개념이 결국에는 내 몸을 어떻게 깨끗이 하면은 덜 걸릴 것이냐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숙주요인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그것이 수년간 남아서 지속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에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생 문제 이런 건 특히 국내 같은 환경에서는 암 자체 관련된 바이러스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암을 유발한다. 우리 교수님 답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유발하지 않는다입니다. 왜 그런가요? 네네. 경부암 관련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 종류가 거의 한 180개 이상이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흔한 유형들이 특정 종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도입이 되면서 경부암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타입 이 이제 갑자기 이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금 이제 할 시기가 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모두가 다 암을 유발하지는 않고 대표 주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더라도 치료가 된다. 하나, 둘, 셋. 오. 치료가 안 된다는 되나요? 얘기네요. 좀 시간차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맞고 있는 백신은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해주는 백신입니다.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것들은 결국 내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됐다. 근데 백신을 걱정 맞고 싶다. 이거는 그 다음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고 지금 감염에 대해서는 스스로 저절로 없어지는 거를 기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치료 백신도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창 임상시험이 시도 중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아시는 경부암 백신은 치료 백신이 아니고 예방 백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난소암이라든지 각종 부인암 걱정이 없다. 교수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네요. 아니요. 자궁경부암은 검진을 했을 때 의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더 전문가에게 보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는 암이 난소암이어서 현재까지 여성암 중에서 가장 난치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하고는 물론 상관은 없지만 아직까지 난치성인 종양은 난소암인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자궁경부암의 오해와 진실 우리 5가지를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2022 동아일보 헬스 동아가 새롭게 변신하면서 추진한 여성암 명의가 뽑은 명의, 두 번째로 자궁경부암 수술 최고 명의를 알아봤습니다. 동아일보 헬스 동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